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남보다 못한 가족. 차라리 안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안 보고 살 수는 없을까? 연락 끊고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동시에 엄습해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책감.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친구한테는 절대 이런 대우 안 받는데 왜 가족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친구 말은 그냥 넘어가는데 똑같은 말을 가족이 하면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여러분 혹시 명절만 다가오면 우울해지시나요? 가족 모임 약속이 잡히면 벌써부터 피곤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가족이라는 관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걸까에 대한 심리학적 답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과장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을 호소하시고 식욕 부진을 얘기하시고 무기력함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그 뿌리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업무 강도, 야근, 급여. 놀랍게도 무려 86%가 인간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데 직장 동료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상사, 후배, 동기. 내가 고를 수 없는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직장보다 더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냥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왜 가족이니까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까요? 2025년 초에 명절을 앞두고 한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명절 직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는 고향 안 가기로 했어요 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른바 MZ세대들 사이에서 명절 회피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 한 29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보고 싶지만 친척들의 비아냥을 떠올리면 차라리 서울에 남는 게 낫겠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등장하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식 준비가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2024년 추석 이후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명절 직후인 10월에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3.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직후인 2월에서 3월, 10월에서 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더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16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694건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7%나 증가한 수치예요. 가족이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 왜 이렇게 폭력과 갈등의 시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2025년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가족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혼인관계, 즉 배우자와의 만족도와 혈연관계, 즉 부모 형제와의 만족도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연가족은 다릅니다. 부모는 성격이 급한데 자녀는 느긋할 수 있고 부모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형은 혼자 있고 싶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동생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고 방을 어질러 놓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직장이 힘들면 이직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독립을 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내가 가족한테 연락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 아냐? 내가 부모 불효자 아냐? 안 만나도 불편하고 만나도 불편한 거죠. 그리고 가족 관계가 더욱 복잡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한테만큼은 기대치가 정말 높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무조건 날 사랑해 줘야 해.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친구한테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걸 가족한테는 당연하게 기대하는 거죠. 더 역설적인 건 가족 관계에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낯선 사람한테는 실례지만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걸 가족한테는 야,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요즘 돈은 얼마나 버냐? 이렇게 거침없이 물어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최근 M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 특히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벌어지는 갈등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024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20에서 29세는 63.5%, 30에서 39세는 54.9%였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거죠. 반면 50에서 59세에서는 38%에 그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명절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23세 여대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절이면 고생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명절 문화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67세 박 씨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됐어요. 지킬 건 지켜야죠.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가 옳은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 명절 가족 갈등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요즘 수입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보다 친척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상합니다. 왜일까요? 뇌 속 무의식 세계에 숨어있던 경험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원내, 가장자리계, 대뇌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자리계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는 주로 어릴 적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들이 억압되어 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그 무의식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무의식의 자기애가 증폭되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한테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가족이 하면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갈등이 없어야 한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그 미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아요. 근데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저런 점이 싫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만 해도 훨씬 편해집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대해 자책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문에 미운 경우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오히려 내가 왜 상처받았고 뭘 원하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 얘기했을 때 상대가 정말 미안해하고 이해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금이 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상처받았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관계가 그런 대화를 나눌 만큼 안전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용기가 필요한 방법일 텐데요. 정말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잘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나한테 해로운 관계라면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씌우기 때문입니다. 혹시 후드티를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드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고 시야가 좁아지죠. 벗어버리면 훨씬 시원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레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그냥 인간관계의 일부로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첫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대화를 해보고 타협점을 찾아보고요. 그런데 정말 안 되면요? 그냥 안 만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상대가 밉다면 억지로 볼 필요 없습니다. 명절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건 상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친구의 문제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한번 나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일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면 상담을 받으세요.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취업, 결혼, 정치, 연봉.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사 노동은 공평하게 분담하세요. 여자니까 당연히 부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2025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서로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대화 방식을 연습하세요. 너는 왜 맨날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2025년 젠더인식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여성차별 인식이 38%에서 32%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보다 가정에서 더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은 법과 규정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지만 가정은 가족이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춰서 가족을 대하고, 내가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내가 먼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과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명절이 힘들었던 기억, 가족과 갈등했던 기억이 지금의 명절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조금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힘든 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혹은 가족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